예,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원달러 환율이 어제 1,200원을 이제 돌파를 했고, 그게 이제 5년 2개월 그렇습니다. 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기업이나 개인도 유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관심들이 많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 매각도 이제 좀 기여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예.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달러화의 강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중국 쪽이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요. 네. 금융시장도 불안하고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그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에 기대고 있는 아시아 경제권 통화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어제 홈플러스 매각 소식도 7조 원에 팔렸습니다. 7조 2천억 원이 매각 금액인데요. 네. 여기서 현금으로 실제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될 게 꽤 있습니다. 우선 예. 매각 전에 1조 3천억 원 가량의 배당이 예정돼 있고요. 또 이 매각분 중에서 5조 8천억 원은 현금으로 지분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네. 다 달러로 바꿔 나가야 되니까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겠습니다. 예. 환율은 우리 경제과 아무래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이걸 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환율이 급증하거나 이러면은 외환 보유고를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대놓고 그렇게 말을 안 하시죠. 그렇습니다. 대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중국하고 좀 다른 부분이 예. 바로 그건데요. 예. 우리는 이제 자유변동 환율제라 그래서 어쨌든 예. 명목상 시장의 네. 움직임에 맡겨두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의 경우는 고시 환율이라는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개입을 하죠. 근데 우리는 시장의 움직임에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개입을 한다는 게 간접 개입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걸 미세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스무스 오퍼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동원해서 네. 달러를 사든지 원화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와 원화의 수요를 조절해서 움직이는 건데요. 어제 사실은 환율이 급등할 때도 외환 당국의 미세 조정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상승 움직임을 조정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네. 이런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간 경상수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흑자를 보였는데도 외환 보유고는 줄었거든요. 네. 이 얘기를 분석해 보자면 외환 당국이 외환 보유고를 동원해서 원화 하락세를 좀 막았다. 그러나 추가 하락하는 바람에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예. 이런 분석도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런 간접 개입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저런 이제 얘기도 평소에 이제 많이 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금기시되는 것이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의 이제 방향과 수준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원달러 환율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미리 안다는 건 사실 쉽지 않죠. 안다면 이제 떼돈을 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예. 그 한국은행 총재 세치어는 상당히 중요하죠. 예. 미국의 연준 의장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외환시장 개입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큰일 나겠죠. 네. 그나마 이제 금기시되는 발언이고요. 전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예. 미국이 금리를 언제 올릴 거냐는 네. 겁니다. 즉 이번 달 중순에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금리를 올릴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로 좀 나눠서 전망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금리가 인상되면 돈의 생리상, 금리, 돈값을 많이 쳐주는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화의 인기가 더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더 추가 상승할 올라갈 가능성이 것이다. 높고요. 예. 다만 이번 달 인상이 안 될 경우에 연말로 미뤄질 경우에는 약간의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박스권 전망이라는 건데요. 예. 일종의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연말에 한 차례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네.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든 간에 미국은 금리를 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 강세가 그 당시에 이제 재현되면서 네. 환율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따라서 예. 박스권에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추가 상승할 것이냐 이게 결정되겠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이제 사실 수출 기업들은 이제 일단은 이제 좋지만 수출 기업들이 그냥 물건을 그냥 고스란히 다 파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수출 기업들도 이제 원자재 같은 것도 수입해서 쓰니까 네네. 원달러 환율이 무작정 이제 좋은 일만은 이제 아닐 텐데요. 종목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 예. 수준이 우리 경제에 적정한 수준으로 보는 겁니까? 적정한 수준에 대해서는 워낙 산업별로 이제 얘기들이 달라서요. 네. 다만 이번 경우에는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이 수출을 제고시킬 것이다 이런 전망을 이제 낙관할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미국 빼놓고 유럽이나 중국 같은 우리 주요 교역국들이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환율이 뛰어도 수출 제고 효과는 별로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게 전반적인 전망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대표적인 경제지라고 할 수 있는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가 예. 107개 국가, 신흥 국가들 예. 환율 상승 효과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네. 환율이 1% 뛰어도 수출은 그대로더라. 예. 대신 수입은 좀 줄더라.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워낙 세계 경기가 그만큼 부진하다는 걸 반증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뭐 유학생들 참 힘들겠어요. 여기서 송금하는 이제 부모님들도 힘들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좀 안정세를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해외 여행도 예. 부담스러울 네. 텐데요. 이제 당분간 부담은 어쩔 수 알겠습니다. 없는데요. 다만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건 이런 부분은 있죠. 이제 이른바 자금 이탈의 악순환이라는 건데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아까 코스닥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자금이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하게 되면 이게 달러 수요로 나타나거든요. 예.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그렇죠.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는 좀 막아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증시에서 한 2달 동안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조금 걱정스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네, 안녕히 계십시오. 들었습니다.